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조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영장 공개와 함께 적부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이진숙 전 위원장 재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네, 경찰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부터 밤 9시까지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던 이 전 위원장,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와 SNS 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어기고 불법 선거운동까지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체포 직후 이 전 위원장은 작심한 듯 수갑을 흔들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부당한 체포란 반발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만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불응해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반발이 거센데요. 이후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당장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전문을 공개했고 오늘 중으로 체포 적부심사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개된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문제가 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뒀던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엔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 후보자 낙선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 조사가 끝난 뒤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하는 체포 적부심 신문이 언제 진행되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굿바이 앤 CU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네. 그 CU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진짜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네. 다시 만난 이진숙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전격 체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체포된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진숙 씨는 본인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네, 진짜. 네, 본인을 너무 올려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정확한 혐의가 뭐냐? 이 선거법 위반하고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작년 8월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이진숙이 이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 채널 4군데에 나가서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예, 그 발언 중에 일부만 잠깐 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네, 요런 이제 행위 때문에 감사원이 이제 지난 7월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요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를 내렸어요.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네. 감사원이 한번 내렸거든요.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도 했어, 이 건을. 이진숙을. 예, 고발을 했으니까 경찰에서 소환을 할 거 아닙니까? 조사해야죠. 조사를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6번을 불응한 거야.
근데 맨날 3분 불응하면 체포한다더니 난 이것도 맨날 이게 잣대가 달라지는 것도 화가 나요. 아, 6번? 6번을 불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한 겁니다. 안 오니까. 6번.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다 떠나서 다 봅시다. 정치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법원이 판단해서 발부한 거예요. 그 말은 6번 출석하는 건 문제가 있고 이건 출석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뭐 경찰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발부해서 그걸 집행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네. 조희대가 시킨 거죠. 요때는 조이대 팔아먹어라. 아니 그리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다 그래서 네, 그렇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수사하고 나서 이제 대개 이 정도면은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높은데 풀어주겠죠. 예 본인이 네.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해서 내일 또 이제 심사를 또 받지 않습니까? 네. 더 지금 구속이 더 되는 거거든요. 아. 체포가.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어그로 끌기, 나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네. 뭐 그다음에 이 양반이 지금 내년에 뭐 어디 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하니까 있죠. 예, 하루 고생하면서 좀 어그로 끌자라고 하는데 여기 혐의가 보면은 이제 공무원 공직선거법도 있고 국가 공무원법도 있는데 징역형밖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로 기소를 해갖고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하거나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날려버릴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기소하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개인적 그냥 바람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 많이 그렇게 기소를 합니다. 보통 그렇다. 예, 예. 이 조세 벌써 저는 사전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고 봐요. 아. 저 차에서 내려서 하는 멘트면 막 그렇지. 처음에 기자들이 막 어수다니까 말 조용 좀 합시다, 조용 좀 합시다 막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준비된 멘트를 쫙 깔아요. 예. 그래서 수갑을 막 들잖아요. 맞아. 마치 수갑을 찬 게 부당한 듯이.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수갑은 체포가면 당연히 하는 거래요. 왜냐? 아니 도망가면 이거는 그 잡으러 간 경찰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누가 오더라도 무조건 수갑은 채운다. 아니 근데 저 영상을 풀로 보면은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진저 수갑을 채운 게 억울한 게 아니고 헝겊을 씌운 걸로. 수갑이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있어요, 사진. 공개됐잖아. 네. 공개됐어. 그리고 아니 그러면 야 왜 명절 전에 체포했어? 물어보니까 이 경찰의 뇌피셜은 뭐냐면 이 영장이 보통 체포 영장이 7일이잖아요. 이번 연휴가 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나서는 이게 체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경찰이 이진숙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이게 체포됐거든요. 네. 주차장에서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이것을 체포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진숙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왔고 좋아요. 모든 게 다 2인 체제로 위법하다라는 게 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진숙은 지금도 여전히 본인에게 어떤 서사를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윤석열 내란 정권이 아니고요. 이제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왔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영장 불법영장이다라고 막 부정하고 속옷만 입고 난리를 쳐도 집행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점을 이진숙 위원장이 좀 곱씹어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합니다. 그런 반발. 동의는 안 하지만. 그런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건과 관련해서 언론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진짜 화나요. 오늘도 그 얘기를 내가 샤워하면서 방송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언론인이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듯 최민희가 이진숙을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소위 추윤 갈등에 대해서 진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키운 게 아니라 언론이 키운 겁니다. 맞아요. 윤석열은. 네. 추미애는 본인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정답지를 다 봤잖아. 그러면 그때 추미애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임마. 결국은 윤석열을 키운 거는 언론이란 말이야. 맞아요. 이미 그 정답이 다 나왔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아직도 그 언론인이 이거를 그렇게 입에 올린다는 게 나는 정말 분노를
내 견딜 수가 없더라고 진짜. 그러네. 뭐 어떻게 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공식이 나오지? 아니 언론은 오히려 이 점을 좀 지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변호사가 임무영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할 때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던 그 사람이고 아. 또 이 변호사가 예전에 2010년도 PD수첩에서 나왔던 검사와 스폰서 거기에 등장한 그 검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예, 보도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 거의 사실로 보여지는데 아니 좀 번듯하고 서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변호사라든가 이런 관계를 갖다 해야지 다 어떻게 끼리끼리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뭐 속상하고 어쨌건 언론에서 그 점을 보도를 안 하니까 마치 이진숙이가 억울하게 한 것처럼 보여지는 면도 사실은 네. 좀 굉장히 예, 안타깝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썸네일이 굿바이 NCU 체포대 CU. 네, 이진숙. 야, 약간 요거는 좀 논란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전격적으로 이제 체포가 좀 됐잖아요. 예, 어제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이틀 만에 강남의 자택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갑 찬 채로 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이제 기자들 화면에 포착이 됐는데 일단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의 워딩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보통 요 멘트는 그 무슨 조폭 영화에 나오는 멘트 아니에요? 뭐 쌍칼이 시키드나 도끼가 시키드나 뭐 이런 거 이재명이 시키드나 정청래가 시키드나 개딸이 시키드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의 수갑찬 모습을 오히려 더 이렇게 스스로 더 강조를 많이 하고 보여주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손으로 이렇게 천으로 가린 채 내리긴 했는데 예. 그 뒤에 또 나온 사진은 이 천 뺀 그 경찰서 안에 있는 뭐 사진도 조금 떠돌았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이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전쟁입니다. 이 말한 여성이 떠오르네요라고 하면서 약간 그 김현지 부속실장을 한번 돌려 네. 까면서 이제 이재명이 시키드나 정청래가 시키드나 개딸이 시키드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체포가 부당하다. 경찰이 나한테 3번 출석 요구서 보냈는데 내가 국회 가느라 못 갔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다만 경찰의 설명은 총 6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6번 다 불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혐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이제 보수 유튜브 팬앤드 마이크 나가가지고 뭐 보수 여전사 이런 발언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법 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이고 좀 이따 얘기 다시 하겠지만 체포 적부심 신청도 했어요. 네. 이거는 내일 심사를 한다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오히려 더 반길 일이다. 이래서 더 본인의 어떤 가치가 더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일이고요. 예. 이런 모습이 추석 연휴 첫날부터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게 누구한테 나쁠까요? 이건 정부 여당한테 나쁜 거예요. 민주당한테 나쁜 거고 네. 굳이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발부해서 저렇게 수갑 차는 모습까지 나오게 하는 그 정무적 감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경찰이 네. 영장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이걸 집행했다는 건데 네. 경찰이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세게 요구를 했잖아요. 왜 이재숙은 그냥 두냐. 그러니까 경찰이 네 하고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현 부적절합니다. 정부나 여당의 더 악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방통위원장 관둔 지 이틀도 안 돼서 집에 갑자기 뭐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국사범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체포를 좀 무리하겠다고 좀 보세요? 아니면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이다. 6차례 소환에 불응했으면 네. 이거는 영장 신청을 하는 거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더 나쁠까? 네. 정부 여당하고 민주당에 나쁘죠. 이제 나쁜 걸 모를까요? 민주당과 정부가? 그러면 나쁜 거를 네. 시킬까요? 안 시키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정청래드냐 뭐 이재명 시키다니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숙 저 위원장 머릿속에는 온통 대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의 악재는 맞아요? 좋지는 않죠. 아, 그래요? 사실상 이게 국민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좀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옛날 그 박정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네. 경찰한테 직접 수사를 해서 체포해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거 뭔가 있나 보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준숙 전 위원장은 본인이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재료로 거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머리가 나와. 왜냐하면 이제 법인카드 쓰는 거 보면 막 빵 사 먹고 막 와인 사 먹고 하는 건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좋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계획했나? 누가? 그냥 이제 체포 당하려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예. 본인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참석했다고 하는데 여의도하고요 영등포 경찰서가요 거리가 아시다시피 차로 5분, 예. 걸어서 15분. 근데 물론 차로 이동한다면 한 5분 10분이면 와요. 네. 근데 저 마지막 날도 방통위법 통과돼서 면직이 될 때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 할 시간은 있고 그 5분 10분 거리 나는데 영등포 경찰서 와서 거기가- 소환 조사 받을 시간 없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일부러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노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제가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고집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 시각으로 보실 때는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예. 이거 네. 체포영장 당연히 발부되는 거고 이제 뭐 6차례인가 서면 날렸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발부할 만하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네. 근데 이제 서영주 소장님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근데 이제 서영주 소장님 약간 피한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정무 감각이 경찰 검찰이 좋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찰 검찰도 정무 감각이 좀 필요해요? 검찰이 정무 감각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탄도 많이 받는 거죠. 예. 본인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이렇게 발부하면 야당 탄압 프레임에 딱 걸리기 좋고 뉴스 없는 그 오늘 같은 휴일날 금요일 시사 프로 하는 우리 작가들은 좋죠. 앞에 이제 쓸 게 있으니까 좋은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야당한테는 별로 악재죠. 그리고 주호영, 송원석, 추경호 이런 분들이 싫어하죠. 예. 네, 대구에. 대구 밥상에 지금 내가 올라와야 되는데 큰 조기 굴비 하나가 올라오는군요. 네, 갑자기 이진숙 메뉴가 이게 딱 오면서 네. 구세가 올라오는 네, 구세. 굉장히 지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방송이 어질어질하네요. 야.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시원하다, 잘 네.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네. 여튼 이건 세 분 보실 때 공통적으로 아마 정부 여당에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 다음에 그냥 했어도 좀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뒤에 소식이 없으면 이 네. 의제를 덮을 다른 의제가 없잖아요. 네, 네. 의제는 의제로 덮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너무 좋지 않은. 그럼 보수 쪽에서는 그러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더 약간 스타 대열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네,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 이벤트로?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천지일보였나? 뭐 아무튼 뭐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 이런 조사를 설마. 했는데 이진수 위원장이 뭐 하위권이긴 하지만 이름을 올렸어요? 올렸더라고요. 그거는 예. 그 여론조사 할 때 네. 보기에 사람을 올려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그렇긴 하죠. 이름 불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름을 이진숙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영진 올려도 나와요. 저를 올려서 나와요. 그래 나오게 돼 나오게 돼 있다고. 있죠. 왜냐하면 듣고 누르게 돼 있거든. 아, 그래요? 네, 6번 이진숙 이러면 6번 누르고 7번 정유선 누른단 말이에요. 아니, 대변인도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저는 신천지 신도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을 그렇게 올려놓으면 네. 나머지 1번부터 5번이나 6번까지 싫은 사람 다 싫은데 하고 그냥 좋아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뭐 자칫 그러니까 좀 야당 탄압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 정무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요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정치권에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만들었는데 이 최민희가 이진숙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러면 그분은 보수의 뭐 이모 정도 됩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뭐 대구 말씀하셨는데 예.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시는 네. 느낌이 그래요? 들고 네. 예.
근데 뭐 이제 아직은 지선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더 어떤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 붙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대구시장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그 대구 시민이 또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아마도 대구시장이나 뭐 경북지사나 나가시는 분이 만약 현역 의원이라면 네. 그 자리가 비겠죠. 그 보궐선거에는 아마 출마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바로 가는 하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 6번이나 소환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라는 건 당연히 체포의 사유가 그럼요.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예. 이제 영장을 발부한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혐의가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에 한 건데 작년 재보궐이라고 하는 게 호남의 기초단체장 2개, 예. 부산 금정구청 선거,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인데 네. 여기에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한 거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이 안 되거나 기소유예가 되거나 뭐 형사처벌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변호사로서는 다퉈볼 만하죠. 품위유지 위반 정도 아니냐. 아무리 그때 탄핵이어서 네. 그 직무 정지였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조사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고발 들어왔으니까. 그럼 6번이나 보냈는데 나와야죠. 안 나왔으면 경찰 입장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건 검찰까지 해서 당연한 거고 네. 시기에 그러니까 법리적인 문제랑 정무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이제 보는 거죠. 뭐 정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예를 들어 좀 소환장 보냈는데 안 오면 체포를 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 네, 일이라는 전혀 거죠. 이상하지 않다. 네. 네. 시기가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말씀한 대로 시기가 아쉬운 거예요. 네. 이게 설을 딱 앞둔 목전이라서 그래도 설 이후에 이거를 차라리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아마 경찰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아주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6번째 소환했는데 그래서 발부를 받았고 알겠습니다. 발부를 받았으니까 가서 데려온 거죠. 네. 근데 이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했는데 국회의원들도 수차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아니, 다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사심 없이 다 해야죠. 평등하게. 다 체포해야 됩니까? 네, 그럼요.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들은요 경찰 소환하면요 한 번 가요? 정도 얘기하고 두 차례 세 차례 안 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요. 있어요. 뭐 의원들이 있는데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받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온 분들이 더 많죠? 마지막으로 아니요 나왔어요 다. 아니, 안 마지막 나간 수사는 분들이 더 받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짚으면 저번에 예. 요날 이제 그 국회 그 통과되는 것 때문에 못 나간다고 이제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 내가- 가겠다. 예, 예. 아.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지. 그럼 언제 예.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네. 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적부심 심사한다는데. 아 이거 뭐 구속도 아니고 체포인데 당연히 네. 기각되고 네. 수사해야죠. 그리고 구속으로도 구속은 되고요. 그런 감은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그냥 변호인이 이진숙 그 전 위원장 변호인이 쫙 썼어요 페이스북에 너무 네. 길어갖고 네. 어쨌든 계속 경찰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이게 이제 변호인의 주장이니까 뭐 그리고 네. 뭐 6번 요구받은 적 없다. 뭐 변호인은 그렇게 6번 주장을 왔대요. 오긴 왔는데 뭐 왔대요? 일반 우편, 뭐 등기 뭐 했는데 자기가 다 응했는데 딱 한 번 본인이 못 받고 옆에 변호사가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 뭐 그래도 이런 과하다 얘기 뭐 이런 얘기군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체포가 일단 됐고요. 적부심 신청했고요. 네. 내일 아마 한 적부심 열리는 것 같고. 네. 이 여자야말로 부끄럽지 않은지 나 정말 깜짝 놀라요. 이진숙 굿바이엔 CEO 하더니 금방 CEO 했어. 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정말 늦자구가 없어요. 영상 한번 보세요. 예,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 데에 대한 심경 어떠십니까?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좀 조용해 주세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어머.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어이구.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야.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어머.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5번을 얘기를 해.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좋네.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갑자기? 예, 됐죠?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거는 뭐 저는 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어머. 이야기한 것이고. 자, 수갑 봅시다. 참배수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진숙 직업 수갑 참배수. 표정이 딱 이걸 계단 올려오면서 이 순간을 기다렸다. 딱 그 표정이고. 네. 보통은 이걸 찬 사람들 일부러 가려준 거잖아요. 이 네. 천으로. 네. 그럼 다 내리고 감추고 이게 본능적으로도 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5번 했어요? 네. 5번을 나 수갑 채웠다. 아, 기다렸다는 듯이? 죄 지었는데 이진숙은 수갑 못 채우는 거예요? 태워야죠. 자기가 뭔데. 6번 소환 요구를 했답니다. 문서로. 네. 근데 변호인은 이진숙은 3번 정도밖에 인지를 못해. 그건 지사정이고. 그래서 6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석하는 일정을 협의했는데 뭐 체포를 했다 이러고 있는데 네. 협의라고 본인이 표현했어요. 아마 협의했는지 몰라요. 네. 언제 나가겠다 언제쯤에 그런 거 안 나갔겠죠. 네. 6번이나 안 나왔다는 걸 보면. 네. 그러니 합의가 됐거나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 앞에는 다 평등해요. 네. 지금 검사들 이런 걸로도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하물며 그 누구든 다 법 앞에 공평하고 평등해야죠. 당연히 일반인들 저걸 엄두도 못 낼 뿐더러 6번 안 나갔으면 체포 안 하면 그 사람이 징계받아야 되는 일반인은 거예요.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벌써 네. 붙잡혀 가지 않나요? 붙잡혀가고 또 겁나서 나가요. 근데 지가 뭔데? 뭘 했는데 지가 지금 저기 나와가지고 6번 거부해놓고 나한테 감히 수갑을 채웠더니 이때 얘기하면서 전쟁이다. 신난 거야. 네, 글쎄요. 완전 즐기는 모드처럼 비춰.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여성이 떠오르는데 누가 전쟁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요. 뭐 김건희가 그런 거예요? 한학자가 그런 거예요? 전쟁입니다. 아무튼 뭐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 전쟁을 시작했대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전쟁하시는 거. 이쯤 되면 그 과히 남매라고 불릴 만한 한 사람의 뭔가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죠? 내 경북대 선배님으로 대구시장에 뭐 가서 내가 양보할게. 아, 전환기 씨? 미국의 뭐 미국 이름이 뭐 그렇네. 찰리. 아, 찰리. 아, 권진의 그 예. 처남도 찰리인데. 그래요? 겹치네. 찰리가 맞네. 찰리 전성시대네 그래. 네. 자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안 나간 건 필리버스터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체포했다. 8월부터 지금 저기 출석 요구한 거거든요. 네. 그럼 8월 때부터 계속 필리버스터 있었던 거야? 혼자서 마음속으로. 그래서 필리버스터 했는데 내가 거기서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참석하는다고 누가 잡아가요? 이 중요한 자기 범죄 혐의가 있는데 네. 이쯤 되면 이진숙이 그 무섭게 거기 앉아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사람도 혼자 이러고 있었던 거 그게 오히려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한테는 이게 되게 쫄리는 일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짓거리를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금 이걸로 지금 체포가 됐는지 네. 그동안 공직 상태에서 저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방통위원장이었을 때. 굉장히 누구보다도 방통위원장이면은 누구보다도 중립이 필요한 자리에 앉아갖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보세요. 이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싶어요.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진숙이 이 생각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큰 범죄인 거예요. 진작에 잡아놨어요. 진작에. 진작에 잡아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진숙이 뭐라고? 봄부터 지금 수사 촉구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지금에서야 겨우 체포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반성합니다. 이진숙이니까 저런 인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일반 국민이 하나로 법을 어기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습니다. 경찰의 좀 이 긴급 체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론 형성을 좀 하고 상황 설명을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가 지금 6번 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도가 막 나와야 사람들이 저짓거리를 해서 이런 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체포를 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건데 오히려 지금 저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 말도 안 되게 우기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이 보면 갑자기 체포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살펴보지 않아요. 얘가 6번을 출석을 안 했는지 그동안 언제부터 이거 문제란 건지 지금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몰라요. 그구들은 물론 잘했다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 때까지 설득력이 크고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언론에 가장 많이 수사 기밀을 흘리면서 여론 형성하고 정무적인 것들을 발휘해서 체포하고 수사 잘했기로 유명한 사람 두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그렇죠. 윤하고 한. 그죠? 네. 그런 정무적 감각이 지금 이분들이 순수하게 수사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정무적 감각이 없었는지 지금 두 가지 이제 법률 위반이 크게 대두된 거거든요. 하나가 국가공무원법이고 하나가 공직선거법인데 위반, 국가공무원으로서 지금 국무회에 참석하는 그거였잖아요. 저 국무위원 장관급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막 대통령 면전에서 국무회의 이 장을 마치 난장으로 만들듯이 이런 장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사람이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의 중립 위반 또는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은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을 거고 하나 크게 걱정되는 게 있을 거예요. 선거법? 공직선거법. 왜냐면 대구시장 막 해서 지금 그 빌드업을 막 했는데 해야 되는데. 요거 공직선거법 걸리면 아예 대상 후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이진숙 정도면은 대법 판결 때까지 난 할 수 있더라고. 구속이 돼 있어도 아마 출마를 할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힘에서 그 대구시장을 몇 명이 노리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안 놔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 듣기로 김지현은 옛날부터 지금 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도 노린다는 얘기가 있고 치열하네요.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진숙을 놔두진 않을 건데 만약에 이진숙이 지금 이거 자기 스스로 지금 신인한 것 같거든. 오케이 나 진짜 여전사 된다. 그래가지고 경선을 뚫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대구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당선이겠죠? 그렇게 되면 멀쩡한 대구 시민들에게는 아주 그냥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당선시키지 말아요. 대구 시민분들 솔직히. 나오면 돼요. 되니까 놀라운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도 갈 수 있다. 지금 뭐 이렇게 민주당이 잘 대응을 또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경찰에서도 더 입장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튼 이걸 통해서 극우 어르신들이나 뭐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통해서는 이진숙이 이걸로 좀 더 입지가 세질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제 모습, 영상에서 본 모습 그대로 보면 빌드업을 뭔가를 목표로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지금 이제 여전사 호소인이잖아요. 그러면 구속까지 나를 시켜라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 저 돈키호테가 막 풍차 달려들듯이 막 그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안타깝지만 이 사안이 보면 구속까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나와요. 체포는 뭐 자기가 이제 불응한 거니까 체포는 될 수 있는데 구속은 이제 구속의 요건들이 있잖아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 일부러 그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아마 변호인들하고 협의했겠죠. 그러면서 나를 구속시켜라라고 일부러 자꾸 이제 난장 치듯이 그렇게 하면서 빌드업을 더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구속이 안 됐어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끔 몰고 갔는데 안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극우 등등이 마치 깽가리 치고 이제 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진숙의 어떻게 보면 국힘 대표 선수와 이진숙이 몸집이 커진다? 저는 국힘이 그걸 원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저런 인물이 국힘을 대표한다는 건 지금 딱 국힘 현실에 맞는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질이 낮잖아. 내부에 오히려 이진숙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창피하지 지들도. 진짜 그래서 이진숙이 몸집을 키울수록 그냥 속으로 그냥 더 가라. 진짜로. 저 하면 돼요. 저런 인물이 몸집을 킨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그 급작스럽게 체포한 데 대한 이
그 중도 민심 이런 것들은 네. 추석 민심이잖아 또. 예.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 막 난리치면서 하는 거거든.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네. 그러면서 또 꼭 넣는 게 김현지 비서관 네, 대통령실에 넣어가지고 이제 저거 묻으려고 이진숙을 물타기. 한다. 이진숙 자체로 띄우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용은 해야 되겠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국힘 속으로도 이진숙이 더 뜨는 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 분명히 할 것 같아요.